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또 오늘도 테낙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밥 비벼 먹기에 좋은 주제는 아닌데,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거 좀 해야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정훈 교육 같은 거야. 알았지? 정훈 교육 같은 거. 그래서 논란에 배트맨 3부작이 있으면 포클라이 대부 3부작이 있고, 그리고 어반에 뭐가 있다? 테낙 3부작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테낙 3부작 락퇴 공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에이씨, 씨. 우선은 참 되게 안타까운 게, 그 임신이라는 거는 정말로 축복이거든요. 정말로 임신이라는 거 자녀를 가지는 건 축복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이게 노가다의 행위가 되는지 모르고, 그지? 애를 낳아주는데요. 뭐 이렇게 뭔가 흥정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이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부들이 이 임신이라는 걸 되게 원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애가 없어서 고생하는 부부가 나중에 여러분 지나면 주변에 한 명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가 무조건 한 명 이상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는 힘들게 애를 갖는 데도 있고 못 가지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나이 40 돼서도 그걸 미래는 못 버립니다. 막 아침에 막 주사 막 맞으면서 그걸 어떻게든 날려고 해. 근데 안 된다니까. 그게 아무리 막 지원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게 나이 40 되면. 그래서 나로서는 왜 40 돼가지고 기어이 애를 낳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자식의 인생을 가지고 도박을 하려는지 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애를 가지게 되면 우린 뭐라고 얘기해. 그래도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이 임신이란 게 누군가한테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재앙이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야. 저희 동네 보면 이거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희 동네 보면 이게 챔피언이라고 여기 울산 불륜의 메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나는 뭐 이제 와서는 뭐 나이트고 뭐고 뭐 가끔 가긴 가는데, 근데 부킹이고 뭐고 별 흥미도 없지. 그냥 뭐 아줌매들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좀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나이가 들어서 남자들 여자들이 만나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그냥 서로 다 뻔한 거짓말을 하고 서로 다 그 뻔한 거짓말에 넘어가 주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해. 그래갖고 뭐 이제 대표적으로 여자들이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녀다. 결혼 안 했다라고 했는데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고, 처녀인 척 하는 거고, 나중에 막 이제, 연락처 같은 거 따서 카톡 뒤져보면 막 아들 사진들 막 있고, 진짜 그렇거든. 금방 뽀로날 거짓말도 서로 아주 자연스럽게 해. 그게 어른들의 그런 문화 같은 거지, 하나에.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런 뭔가 구질구질한 걸 2차로 끌고 가지 않고 그냥 한번 시원하게 놀자. 오늘만 날이다. 한번 뒹굴고 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기 갔다가 자녀가 임신을 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근데 이거를 퇴낙을 해야 된다고, 그걸로 이제 협박 같은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나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지. 그 나이가 되면 일단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게, 너 생으로 했냐고. 내가 처음에 생으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생으로 했대. 그래, 이 도라이네. 그럼 무슨 깡으로 난 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 그게. 내가 말했잖아. 항상 진짜 사랑하고 출처가 확실하면 노콘으로 가능하지. 근데 저 나이트 가고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은지도 모르는 아줌마랑 하는데 그걸 왜 생으로 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는 쓰려고 했는데 자기가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홀라당 한 거지. 홀라당 했는데 문제는 지나고 나서 애를 가지게 됐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거 퇴낙시켜야 된다고. 결론은 퇴낙비를 달라고 하는 거야. 그게 퇴낙비를 달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진실게임이 시작이 됐지. 과연 저 아줌마는 정말로 아이를 가진 걸까? 정말로 아이는 가진 걸까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그래서 몇 번 했냐고 내가 물어봤거든. 몇 번 했는데? 라고 하니까 한 번밖에 안 했대. 그러면 아줌마 뻥칼 확률이 98%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 하다가 그 지뢰 사정을 즐겨하는 그 김지연 원장님인가? 그 사람 얘기를 들었거든. 우리가 흔히 쿠퍼액으로 임신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거든. 근데 문제는 처음에 발사되는 그 사정에 한해서는 그 쿠퍼액은 임신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게.
두 번째부터는 무섭지. 두 번째부터는 쿠파 얘기.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제 요도랑이 다 섞여 있잖아. 근데 한 번 발사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멀쩡한 기능을 하는 정자가 이게 다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쿠퍼액부터 무서운데 첫 번째 쿠퍼액은 그냥 병신이라고. 나 이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아줌마 저거 뻥카 치는 거라고. 그래서 나 어떡하지 그러면 너도 이제 똑같이 내가 이제 뻥카로 대응을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내 친구가 막 하지도 않은 정관수를 자기 했다고. 자기 아니 근데 그럴 리가 없다고. 뭐 남자친구가 그래서 나중에 혹시 남자친구가 같이 안 가져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왜 네 애라고 말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정관수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안 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되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면 알았어요. 제가 아줌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나중에는 또 이게 유야 무야 하다가 그냥 이제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났대. 근데 이걸 보고 느낀 게 이 트낙 공격 같은 이런 비슷한 형식이 요새 분명히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많을 수밖에 없어. 이게 왜냐면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고전 레파토리였거든. 고전 레파토리예요. 이게 고전 레파토리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유들의 증언 하나만 가지고 있는 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커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한 번 하고 나잖아. 남자를 담그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는, 와, 어떻게 저런 데 가갖고 원나잇 할 생각하는지도 솔직히 난 솔직히 모르겠고. 근데 이제 뭐 결국엔 뭐 동물의 왕국이니까 뭐 나중에 가게 되면 눈 뒤집어지면 암컷 꺾기로 뭐 뒹굴고 그러는 건데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지? 근데 이런 일들이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인생에 좀 안 일어날 듯한 이벤트가 갑자기 일어나잖아. 그럼 일단 의심부터 해야 돼. 의심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광안리에 있을 때 어떤 되게 이쁜 여자애가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1시간에 4만 원인가 5만 원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 되게 귀여웠거든. 왜? 저렇게 귀여운 애가 1시간에 단가가 4만 원, 5만 원 나올 리가 없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광안리에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일들이 많았대. 나중에 관계를 하고 있으면 막 진짜 깡패들 와가지고 우리 동생 미성년자라고 돈 착취하고 이런 게 실제로 광안리에 유행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해운대 갔다가 해운대에서 되게 이쁜 애들 나한테 말 거는 거야. 같이 술 한잔 마실래요? 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제 두뇌 58,000원 그 두뇌를 이렇게 58,000% 막 돌리는 결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내가 이때까지 만나온 자유들의 왁구가 있잖아. 근데 그보다 월등히 좋은 왁구였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먼저 술을 먹자라고 말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야. 나는 판단했지. 야, 이거는 좆될 확률이 높다. 난 그거 거절했어. 그래가지고 거절했거든. 나중에 또 지나고 나니까 해운대에서 지금도 해운대 이제 좀 있으면 여름 되지. 그런 걸로 또 협박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요새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남자들이 많이 하는 게 우리는 DNA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긴 해. 그런 것들을 빠져드는 불나방이긴 한데 이제는 야스에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서움을 두려움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자녀들이 담그려고 맘먹잖아요. 여러분 그냥 담궈버려요. 실제로 이성 간의 관계 정말로 진지한 관계인데도 나중에 수틀리고 헤어지면 담그려면 그걸로도 담그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나도 웬만하면 연애는 하라고 하는데 연애할 때도 여러분들 이상한 여자랑 하면 안 돼. 흔히 맨헤라라고 하잖아. 맨헤라. 정신 오락가락한 애들. 이런 애들도 나중에 할 때 수틀리면 진짜 고라파지고 그리고 더더욱더 뭐 이제 클럽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진짜 협박이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거 한 번 시달려갖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잖아. 나는 별거 아닌 그 명예훼손으로도 그 이상한 부산 의사한테 나 걸려가지고 내가 그 경찰서를 내가 이게 이관시키고 몇 번 갔단 말이야. 야 그것도 그렇게 짜증이 나더라. 근데 나 그래서 그 새끼 이름 내가 외우고 있어. 내가 언제는간 내가 얘한테 한번 먹이는 날이 올 거야 내가. 근데 그것만 해도 내가 진짜 그 짜증이 그렇게 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걸로 얽혀가지고 왔다 갔다 해봐. 그런 송사에 휘말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진짜 미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여튼간에 여러분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진짜 야스 조심해야 돼. 진짜 야스 조심해야 되고 원나잇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 하나 걸리면 되게 피곤해지니까
그 웬만하면 나도 이게 여러분 거 연애 보고 이런 거 많이 무한 연애 예찰론자긴 하는데 근데 이제는 그런 일회성 휘발성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을 시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은 그 태납 공격 조심하라는 이 3부작 이야기로 이제 이거 밥 비벼 먹기 되게 좋은 소재는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정운 교육 같은 개념으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이제 건전하고 즐거운 반찬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